내 연금 살리는 연금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 투자연금TV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정말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뭐 연무물 AS 그리고 투자연금TV에 정말 많은 시리즈들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질문 댓글로 이제 당첨되신 분께는 당첨 정보 입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대댓글로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를 들어가셔서 꼭 개인정보 입력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영상을 이제 거듭하면서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꼭 저희가 대댓글 남기는 알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하나를 꼽아왔습니다. 네, 제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DR님의 댓글이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 계좌와 IRP 계좌에서 ETF를 운용하는 경우 ETF 운용 수수료 등이 동일한지요? 미래에셋의 경우는 어떤가요? 두 번째, 연금 개시한 경우 개인연금과 IRP 간의 미래에셋 등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ETF 거래가 가능한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 이렇게 두 가지 계좌이거든요. 이 두 계좌에서 ETF 투자할 때 수수료 종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해야 되는 수수료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계좌 관리 수수료, 두 번째는 상품 수수료, 세 번째는 매매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비유를 해드릴 텐데 네. 과일 바구니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일 바구니가 있을 때 과일 바구니를 관리하는 수수료가 계좌 관리 수수료이고요. 바구니가 이제 계좌. 그쵸. 네네. 그리고 과일 바구니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과일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수료가 상품 수수료. 과일이 상품. 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품, 과일을 넣고 빼고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DR님 사연 중에서 두 번째 질문 주신 거에 계좌관리 수수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관리 수수료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없고 IRP 계좌에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좌관리 수수료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말 그대로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대체로 운용관리 수수료, 네. 자산관리 수수료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홈페이지에 보셔도 이제 그러한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를 통칭해서 계좌관리 수수료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RP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IRP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 좀 네. 알기 쉽게 좀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IRP 계좌 관리 수수료는 재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기타 이제 뭐 적립금 규모나 또 이제 뭐 나이 등 이제 추가 할인 혜택들이 또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한 번에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어딘가요? 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개인형 IRP 이제 가입자 부담으로 적립금액을 1억 그리고 5년으로 설정을 해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44개의 그 금융회사 계좌관리 수수료가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빠져 있는 곳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조건으로 계좌관리 수수료를 봤을 때 최저는 아예 없는 곳 0%인 곳도 있고 최대는 0.5% 정도로 이렇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번에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히 뭐 어떨 때 뭐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없어지고 구체적인 뭐 사례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 개설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대면, 비대면 개설 방법에 따라서 계좌를 조금씩 개설하는 방법. 네, 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납입금의 용도, 그 개인 부담금인지 아니면 이제 퇴직금 납입용인지에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 건지 개인이 이제 세액공제용으로 네, 추가 적립을 납입을 하는 하는 건지에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용 그리고 퇴직금 납입용 모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이제 개설을 할 경우 다이렉트 계좌 세팅을 하면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 세액공제용, 퇴직금 납입용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점 지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세액공제용 목적의 계좌에는 수수료가 없고 네. 퇴직금 납입용 계좌에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또 적립금 규모나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추가 할인 혜택 등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홈페이지에서 이제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또 연금을 개시한 경우라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네, 미래세 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달라지거든요.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계좌관리 수수료가 20% 할인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세증권에서 IRP를 개설할 때는 또 이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개설을 하실 때 이제 좀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되 어떻게 하면 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개설하시면 살펴보시는 되겠네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연금저축펀드랑 IRP에서 ETF를 투자할 때 어떤 계좌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같은 ETF를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는 계좌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개설 방법 등에 따라서 IRP 계좌도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는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IRP 계좌에 ETF를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계좌관리 수수료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제 그렇죠. 유리하다는 계좌관리 것이고. 수수료 측면에서 네. 유리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 수수료가 IRP에 이제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언제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 수수료 도대체 어떻게 떼가느냐 중요한데 이 계좌 관리 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이게 연 단위로 1년마다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년 이제 계약일에 맞춰서 해당하는 날짜에 알아서 이렇게 차감이 되거든요. 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잔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매년 개설일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어떡해요? 전체 100% 상품을 가지고 상품으로만 있으면 다 수수료를 매수한 어떻게 경우 네. 현금이 이제 없다면 그 매도 순서에 따라서 그 조금 더 유동성 자산인 좀 현금성 자산부터 임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 매도를 해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 좀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매도 순서가 정해져서 네. 지금까지 이제 계좌관리 수수료 관련해서 DR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와 이제 IRP에서 ETF를 운영하는 경우 ETF 운용 수수료 등이 동일한지요? 미래셋의 경우는 어떤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수수료들이죠. 상품 수수료와 매매 수수료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ETF 자체에 붙는 수수료에 대한 것인데요. 과일 자체에 붙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제 바구니가 어디에 담기든지 상관없이 연금저축 펀드든 IRP든 땡땡 증권에서 하셨던 세모 증권에서 하셨던 이거를 뭐 대면으로 개설하셨던 비대면으로 개설하셨던 ETF에 붙는 상품 수수료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가장 간편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뭐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으시잖아요. 뭐 PC에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로도 많이 하시죠, 활용을 요즘. 하실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ETF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탭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ETF 정보에 보시면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뭐 보수율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TER 보수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수수료는 이제 뭐 계좌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품별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뭐 거니까. 바나나에 붙는 수수료, 사과에 붙는 수수료 뭐 이런 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ETF더라도 네. 뭐 브랜드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좀 자세하게 확인하시려면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투자 설명서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투자 설명서에 한 예시를 띄워드렸는데 목차를 보시면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보수의 종류들이 쭉 있죠.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 회사 보수 해서 이 네 가지 보수를 합쳐서 총보수. 이런 총보수는 이제 ETF가 어떻게 보면 펀드이다 보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운용사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보수도 있을 것이고 또
ETF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 대한 보수 이런 여러 가지 부수들이 합쳐져서 총부수가 있고요. 이 수수료에는 총부수만 있진 않습니다. 옆에 보시면 기타 비용이라고 있죠. 오. 네, 이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이제 상장되어 있는 펀드잖아요. 네,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수에 대한 지수 사용료를 이제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증권 예탁 결제 비용 같은 직접적인 운용이 아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타 비용이라고. 기타 비용으로 다 묶어서 이제 수수료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 수수료 ETF 별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비교해 놓은 곳은 따로 없나요? ETF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펀드랑 ETF가 다 같이 있거든요. 어쨌든 펀드 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ETF만 좀 확인을 하시려면은 원하시는 ETF의 어떤 브랜드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2차전지 이런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 지수를 또 검색을 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단기 통한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은 그 키워드에 관련된 ETF들이 쭉 나올 테니까 거기서 이제 보수 비용을 비교하시면은 이제 네.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부과가 되죠? 이 ETF가 이제 투자하는 기초 자산들의 어떤 총 가치를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뭐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NAV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NAV 아시는군요. 네네. 이 순자산 가치에서 매일 이제 저녁에 장 끝나고 그 수수료만큼이 차감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보수율 이제 비율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사실 연환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컨대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이제 상품 수수료가 0.19%인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ETF를 1년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순자산 가치가 1년만큼 늘어난 거에서 0.19%만큼 차감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는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과가 이제 됐다, 투자자 이렇게. 입장에서는 비용이 빠져나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수수료가 남았죠. 거래 수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매매 수수료에는 이제 증권사에 지불하는 이제 증권사 거래 수수료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겠죠. 한국거래소와 같은 이제 유관기관에 내는 이제 유관기관 재비용으로 나뉘는데요. 매매 수수료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 부과가 되기 빠져나가요?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랑 비슷한 게 있죠. 이제 매도 시에만 붙는 세금이 있는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금 같은 경우에는 ETF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네네. 매매 수수료에 들어가지 않는. 네네. 그러면은 이 매매 수수료는 네. 또 금융회사마다 또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증권사 거래 수수료가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계좌를 어떻게 개설했느냐, 뭐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이것도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설한 계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했을 그쵸. 경우에 이벤트들이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계좌 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 수수료까지 면제를 해주는 그런 증권사들도 많거든요. 이벤트를 통해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네.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상품 수수료와 매매 수수료를 수수료. 확인해봤는데 이제 DR님의 첫 번째 질문 ETF 운용 수수료가 동일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죠. ETF분의 상품 수수료는 어떤 계좌든지 모두 동일하다. 대신에 매매 수수료는 계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뭐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에 매매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되어 있는 계좌가 있다면 그쪽에서는 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R님 질문 중 이제 연금 개시한 경우 개인연금과 IRP 간에 금융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설할 때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금 개시 후에 이제 수수료가 좀 변경되거나 할인해주는 곳도 있으니 꼭 회사별로 가입할 때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DR님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채택되신 DR님께는 저희가 개인정보 입력하실 수 있는 대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꼭 정보 입력해 주시고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연금TV에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